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 애는 우리 릴리와 절대 같을 수 없어. 중국에서 데려온 애잖아. 피가 다르다고. 그 말은 설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 위에서 터져나왔다.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소연이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다. 10살 소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나는 박지은, 37, 남편은 5해 전 교통사고로 잃었고 홀로 소연이를 키운다. 소연이는 중국 푸젠성 고아원에서 데려왔다. 서류에 적힌 이름은 천샤오이였지만 한국 이름으로 소연이라 지었다. 아이는 한국말을 완벽히 한다. 학교 성적은 상위권,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도 받았다. 그래도 언니 눈에는 기량아일 뿐이었다. 언니, 박혜진. 42, 강남 재건축 아파트 2채, 남편은 대기업 임원, 딸 릴리는 영어 유치원 다니며 모델 대회 나갈 만큼 예쁘다. 언니는 늘 나를 내려다봤다. 지은아, 너는 왜 그렇게 운이 없니?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에도, 소연이를 입양한 뒤에도 그 말투는 변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연이가 밤에 울며 엄마, 내가 이상한 애야 라고 묻는 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이를 안고 다니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반복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공허함이었다. 그 공허를 메우려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일 밤 찾아왔다. 며칠 뒤 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그날은 내가 좀 과했다. 릴리 생일 파티에 소연이도 데려와. 같이 놀면 좋잖아.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알았다. 사과가 아니라 동정이다. 나는 고마워, 언니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그 떨림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나 자신도 몰랐다. 그해 봄, 소연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어떤 아이가 너 중국에서 왔지? 피가 더럽대 라고 말했다고 한다. 소연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엄마, 나 한국 사람 맞지? 라고 물었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언니의 인스타그램을 훑었다. 릴리가 해외 유치원 졸업 여행 간 사진, 언니 부부가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 해시태그 행복한 엄마 완벽한 가족. 나는 댓글을 달 뻔했다. 완벽한 가족이라더니 왜 남의 가족을 짓밟아? 하지만 달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다.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후로 나는 언니를 관찰했다. 주말마다 찾아가는 카페, 릴리가 다니는 영어학원, 언니 부부가 자주 가는 한정식 집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 그냥 눈으로 기억했다. 사람들의 습관은 반복된다. 반복되는 곳에 약점이 있다. 언니 남편, 김준호 상무. 나는 우연히 그의 페이스북을 찾았다. 친구 목록에 젊은 여자가 많았다. 그중 한 명, 최서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프로필 사진이 노출이 심했다. 준호와 찍힌 사진은 없었지만 준호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 수십 개였다. 나는 그 계정을 팔로우했다. 가짜 계정으로. 소연이는 점점 말이 줄었다.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소연이가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나는 집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라고 둘러댔다. 사실이었다. 집 안 공기가 무거웠다. 나 자신부터가 무거웠다.
여름이 되자 언니가 또 전화했다. 지은아, 우리 제주도 별장 같이 가자. 애들도 물놀이 하면 좋잖아. 나는 수락했다. 소연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언니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였다. 제주도에서 언니는 여전히 완벽했다. 릴리는 외국인 강사와 영어로만 대화했고 준호는 골프를 치러 나갔다. 나는 언니와 둘이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소연이 예쁘고 똑똑하긴 한데 그래도 릴리랑은 다르지 않니? 피가 다르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언니가 웃었다. 너는 아직 몰라. 진짜 가족이 어떤 건지? 그날 밤, 준호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나는 화장실에서 그의 휴대폰을 보았다. 잠금 해제는 릴리 생일, 0525, 메시지함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오늘 재밌었어요. 상무님 내일도 봬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화면을 껐다. 서울로 돌아온 뒤 나는 최서연의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냈다. 가짜 계정으로. 준호 상무님 부인 되시는 분께 드릴 말이 있어요. 답장은 바로 왔다. 누구세요? 나는 증거사진 한 장을 보냈다. 제주도 바에서 찍힌 준호와 서연의 모습. 내가 멀리서 찍은 것이었다. 서연은 답이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페이스북에서 서연을 언팔로우한 흔적이 보였다. 작은 균열 하나, 그게 시작이었다. 가을이 되자 언니의 목소리가 변했다. 전화로 준호가 요즘 이상해. 회사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라고 했다.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다. 속으로는 아무 감정이 없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준호의 회사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어떤 상무님, 불륜 상대랑 제주도 갔다가 들켰대요. 증거는 없었다. 그냥 소문만. 하지만 회사 사람들은 소문에 약하다. 준호의 승진이 미뤄졌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언니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준호가 집에 거의 안 들어와. 나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차를 끓여주며 말했다. 언니, 남자들 다 그래? 조금만 참아봐. 언니가 울었다. 나는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소연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할머니 댁에 안 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소연이가 다시 말했다. 나 때문에지.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겨울이 왔다. 언니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준호가 집을 나갔다. 릴리는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에 놀라 밤에 울었다고 한다. 언니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변호사 비용 때문이라고. 나는 빌려주었다. 5천만 원, 내가 남편 보험금으로 모아둔 돈의 절반이었다.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너만 믿는다. 정말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가족이잖아.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안다. 언니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혼 소송이 길어졌다. 언니는 재산 분할에서 분리했다. 준호 측 변호사가 준호의 불륜을 인정하지 않도록 증거를 은폐했다고 한다. 나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익명 제보를 했다. 준호와 서연의 호텔 출입 기록. 내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과 카드 내역을 합성한 가짜 증거였다.
진짜처럼 보였다. 법정에서 증거가 제출되자 준호는 패소했다. 언니는 위자료와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겉으로는 승리였다. 하지만 언니는 집을 팔아야 했다. 강남 아파트 하나를 처분하고 반지하로 이사했다. 언니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나 이제 어떡해? 릴리 학원비도 못 내. 나는 또 돈을 빌려주었다. 이번엔 3천만 원, 남은 보험금 전부였다. 소연이는 중학교에 들어갔다. 아이는 여전히 친구가 없었다. 어느 날 소연이가 말했다. 엄마, 나 성적 1등 했어. 나는 아이를 안았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왔다. 내가 하는 일이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는 점점 초췌해졌다. 릴리는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었다. 언니가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내가 그때 너한테 너무 심했지?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언니. 하지만 내 눈은 차가웠다. 언니는 결국 반지하에서 나오지 못했다. 빚이 쌓였다. 내가 빌려준 돈도 갚지 못했다. 릴리는 공립학교로 전학 갔다. 언니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나는 언니의 페이스북에 익명 댓글을 달았다. 불쌍한 엄마네. 딸도 제대로 못 키우고. 언니는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졌다. 동창 모임에서 언니를 피한다는 얘기가 들렸다. 소연이가 물었다. 엄마, 왜 요즘 할머니 댁에 안 가? 나는 대답했다. 할머니가 바빠서. 소연이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의 눈이 점점 나를 닮아가고 있었다. 차갑고 멀어 보이는 눈. 언니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다. 지은아, 나 릴리 데리고 중국 갈까 생각 중이야. 여기서 더 못 버티겠어? 나는 말했다. 언니, 잘 생각해봐. 릴리한테도 힘들잖아. 언니는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 그 자리를 공허만 채우고 있었다. 봄이 다시 왔다. 언니는 결국 중국으로 가지 않았다. 릴리를 데리고 지방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 연락이 끊겼다. 소연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적지만 성적은 늘 1등이다. 나는 아이를 보며 생각한다. 내가 한 일이 과연 소연이를 지켰는지. 어느 날 소연이가 말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중국 유학 가고 싶어. 내 뿌리를 알고 싶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거울을 본다. 39이 된 얼굴. 눈가에 주름이 패였다.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언니를 무너뜨린 대가로 나도 무너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후회할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 가끔 꿈을 꾼다. 설날 그 식탁. 언니가 소리치는 장면? 그때 내가 일어나 그만해 라고 말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아니면 똑같았을까? 나는 묻는다. 복수는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상처였을까?